오늘은 그 로볼 전략, 로볼 ETF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볼 뭐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낮은 전략으로 주식을 포트폴리오 가져갔을 때 장기 성과를 좀 더 좋게 가져가겠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로볼 전략이고요. 변동성이 낮았을 때 오히려 이런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더 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로볼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23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그 올해 이제 또 뭐 어떤 변동성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연초 이후에 계속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뭐 이번 주에는 뭐 첫 영업일이긴 하지만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뭐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사실 뭐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예, 변동성을 뭐 테이크하지 않고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하나의 그냥 주식 투자에 직면한 친구인데 이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장기 성과를 활용을 해서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식시장과 변동성,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제 주식 셀렉션도 있고 뭐 자산 배분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대표적인 이제 저변동성 로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예.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변동성이 클 때 뭐 왕창 줄일 수는 없지만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성을 줄이냐? 이미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편입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변동성이 낮겠죠. 왜냐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식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이 있고요.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있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과거에 낮은 애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짤 때 앞으로도 변동성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 로볼 포트폴리오 짜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평균 대비한 이제 벌어지는 표준 편차가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저변동성 로볼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만 놓고 보셔도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군 대신 낮은 종목군 위주로 가져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로볼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동성을 낮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변동성을 낮추는데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지가 않으면 굳이 내가 변동성을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낮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학계의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퀀트 하는 이제 통계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를 올려준다.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볼 포트, 저변동성 포트를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변동성이 로볼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ETF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로볼 펀드를 한국에서 처음 출시를 했을 때 그때 이걸 영문으로 로볼로 할지 아니면 저변동성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로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로볼이라는 그 펀드명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뭐 ETF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다른 여러 ETF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로볼은 1972년도에 그 로버트 호건이라는 교수님이 처음 이제 연구 논문을 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로볼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로볼에 관련된 논문도 내고 다른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 관련된 논문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로볼에 관한 논문을 쓰셨는데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그 선진국들의 주가 수익률, 이제 199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봤을 때 가장 낮은 변동성, 그러니까 그 볼이 가장 낮은 10%,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 순으로 봤을 때 낮은 10%와 변동성이 높은 10%의 이 차이를 봤을 때 일단 리턴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모든 컨트리, 올 컨트리부터 해서 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쭉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디퍼런스, 그러니까 수익률은 더 높으면서 이 리스크 디퍼런스, 그러니까 변동성은 낮은 거죠. 예, 그럼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트폴리오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낮은 10% 가지고 포트폴리오 짰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뭐 여러 논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예, 한두 국가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저기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리스크 리턴 이게 도표로 찍어 놓으면요. 예, 결국은 변동성, 이게 이제 그 변동성 리스크가 되겠고, 변동성이 낮은 이 군, 얘네들이 성과가 더 좋다. 그죠? 이 변동성이 높은 애들은 이렇게 변동성만 놓고 이 성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 떨어지는 거죠. 얘들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하나의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볼, 저변동성 어노멀리, 일의 현상, 뭐 이상 현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비춰진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져갔을 때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할 만한 당위성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률이 좋을까? 왜 수익률이 좋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변동성을 낮은 거 해서 좋아, 수익률도 좋아, 변동성도 낮아. 그럼 당연히 이걸 하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 그 백그라운드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도박하고 비유를 하면요, 사실 뭐 도박하고 주식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속성이 주식을 사실은 도박 성격으로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루에 1% 움직이는 것보다는 3, 4% 움직이는 거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적게 움직이는 거는 투자자들 눈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섹터, 변동성이 큰 섹터,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그 습성이 있습니다. 투자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이 뭐 수익률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관심을 받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펀드 매니저나 뭐 헤지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수익률을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사실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자기가 단기 성과를 냈을 때 뭔가 좀 더 돋보이는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도 변동성 높은 종목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결국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이 실제의 주식 가치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뺐을 때 일반적인 벤치마크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 우월한 부분도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고평가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져갔을 때 이 가치가 좀 더 이제 축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여러 논문도 있지만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신 행동경제학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카네만 교수, 요분의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투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동경제학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로벌의 이 어너멀리, 로벌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거는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로볼 그 전략을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ETF가 있냐?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로볼 ETF 이름에 로볼 또 뭐 민베리언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름이 돼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011년에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이제 S&P 로볼 ETF SPLV가 있습니다. SPLV가 있고요. 그 SPY, 그러니까 S&P 500 ETF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고요. 40bp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한 해 같은 경우에 S&P 500 SPY가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작년같이 변동성이 특히 심할 때 얘들이 훨씬 좀 우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SPLV가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ETF고요. 한국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거, 로볼, 에이스 스마트, 그 다음에 HK S&P 코리아 로볼, 그 다음에 아리랑 K 로볼, KB스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코스피 기준의 로볼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아니고요. 로볼이란 영어가 있지만 한국 주식으로 로볼 전략으로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이 두 개 보시면은 그 위에 두 개, 그러니까 타이거 로볼하고 HK S&P 코리아 로볼, 이게 이제 가장 수익률이 작년 한 해 동안 좋았고요. 얘네들은 거의 손실을 안 봤습니다. 요 동기간에 이제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18% 정도였는데 이 타이거하고 HK S&P 이거는 거의 손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14% 정도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로볼 전략인데 왜 이렇게 수익률 편차가 나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요 두 개는 이제 그 동일 가중입니다. 동일 가중으로 이퀄레이트라고 해서 뭐 50종목이면 50종목에 이제 동일 가중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 시가총액에서 로볼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로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위에 상위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세 개도 로볼 전략이긴 한데 기존의 이제 시가총액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을 줬다, 틸팅을 줬기 때문에 성과가 좀 두 그룹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볼은 그 뭐 오랫동안 학계와 ETF 업계에서 스마트 베타라는 용어죠. 이제 기존에 이제 베타 상품을 업그레이드했다. 그래서 스마트 베타 영역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주식의 하락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 노출을 가져가면서도 일반적인 베타 상품보다는 우월한 그런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이거 추천한다 이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한테 적합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베타가 너무 크다, 너무 익스포저가 하이볼,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베타가 큰 종목 위주다. 그러면은 사실 로볼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주식시장이 급반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장이 크게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도 작년같이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한번 익스포저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로볼 어노멀리, 그러니까 로볼의 장기 성과가 뛰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체계적인 그런 이제 스터디를 좀 더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 투자가 의미가 있다, 주식 익스포저로 괜찮다 하시면 장기 투자라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